2008년 9월 에티오피아로 의료봉사를 갔던 여러 대학생들, 청년들. 그런데 남들은 대학생인데 유독 한 명이 중3입니다. 바로 추미애 아들 서땡땡이었죠. 때문에 이 애가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간 건 맞는 거냐? 왜? 의료봉사라는 거는 아무리 자기가 의사 노릇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가서 의사들을 도와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의사를 도울 만큼의 지적 역량은 되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건데 대학생들이야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애들이니까 가면은 의사가 하는 말을 좀 알아들을 수 있겠다지만은 얜 중3이잖아요. 중3이 의사가 말하는 걸 고지고대로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어째서 남들은 다 대학생인데 왜 얘만 중학생이냐? 중학생인 애를 어떻게 의사 옆에다 붙일 생각을 했느냐? 이거 뭔가 절차가 수상하다라고 했던 것인데 실제로 이 당시에 에티오피아 의료봉사를 갔던 의료진과 대학생 총 16명. 근데 그중에 중학생은 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 추미애 아들 서씨. 얘만 중학생이었던 거예요. 이거 참 냄새가 난다. 솔솔 난다. 라고 했었던 사안인 거고 실제로 이 서땡땡이 그 당시에 연합뉴스와의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냐. 어머니인 추미애 의원의 권유로 자원봉사에 나선 서땡땡군 하면서 처음에는 엄마의 제안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오지 않은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심지어 대학생들 정말 이거 하려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할 수도 없는 건데 얘는 엄마가 제안하니까 틱틱 됐다. 이때부터 특혜의 냄새가 솔솔 풍겼는데 실제로 이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었죠. 이 열린 의사회라는 곳을 통해서 얘들이 갔던 건데 이 추미애가 여기랑 인연이 있었던 겁니다. 이미 추미애가 열린 의사회가 진행하는 몽골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바가 있습니다. 같은 해. 그리고 몇 달 뒤에 에티오피아 의료봉사를 간다고 하는데 마침 얘가 또 국가사업이었어요. 국가보훈처에서 에티오피아는 대한민국 참전국이지 않느냐 6.25 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다. 나라 돈 지원해주겠다 해서 정부 사업으로 얘들 갔던 건데 그때 추미애가 권유를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꽂아준 거야. 그래서 이거 스펙 쌓아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던 거고 실제로 이 당시에 정부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출 경비가 절반은 나라에서 내줬어요. 즉 이때도 얘 나라 돈으로 간 거예요. 추미애 아들. 지금 추미애 아들 스포츠 재단 전북현대 나라 돈으로 인턴 월급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나라 돈 절반 지원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 가서 스펙 쌓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추가된 의혹이 뭐냐? 실제로 이 열린의사회라는 단체에서 발대식 직전에 명단을 이제 딱 공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래 얘가 없었대요. 원래는 15명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5명단에는 서땡땡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도 16명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서 씨가 추가가 된 겁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원래는 대학생 등등 해가지고 15명 의료진 포함 15명 구성을 해가지고 에티오피아 가는 걸로 발대식 직전까지 명단이 나왔는데 갑자기 서땡땡이 이름이 추가되고 그래서 16명 총원으로 해가지고 에티오피아 갔다. 이거 중간에서 꽂아준 거 아니냐. 추미애가 마침 그 단체를 아니까 같이 활동한 게 있으니까 그 한 자리 좀 내줄 수 없나? 우리 아들도 이번에 에티오피아 쪽 간데 같이 껴주면 안 돼? 해가지고 넣어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 충분히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열린 의사회 측은 이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원래 16명이었다. 아니거든요. 원래 15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말한 게 원래 16명이었는데 15명만 확정이 됐던 거다. 그래서 그 나머지 한 명을 추가 모집했던 거고 그 추가 모집에 우리 열린의사회 회원이기도 했던 아들 서땡땡이 됐던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이 보도할 때마다 늘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해외 의료봉사는 아주 좋은 스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치열해요. 모자랄 리가 없어요. 애초에 16명을 뽑을 계기였다면요. 이미 16명 뽑고 끝냈을 거예요. 왜? 16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을 테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하는 게 16명 하려고 했는데 15명만 됐다. 그래서 모자라 한 명 채운 거다. 근데 거기에 서땡땡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죠. 치열한 경쟁을 가지는 해외 의료봉사를 어떻게 이 서땡땡이 그 추가 자리를 그냥 덥석 물었겠느냐. 아무리 봐도 이거는 추미애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때문에 추미애 아들과 관련한 군 관련 의혹들, 인턴 의혹들, 그리고 이 의료봉사 의혹까지 점점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반박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전화를 했냐 안 했냐는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한 사실은 없지만
남편이 했느냐는 질문에 또 주말 부부라서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라고 해서 많은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게 마치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그 정경심 교수 재판, 거기에 참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 제2의 조국 사태라고 불리는 이 추미애 사태, 마치 추미애 부부도 조국 부부와 같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몰랐다. 조 전 장관도 깜짝 놀랐다면서 이 비서관이 대신 이 말을 전달했는데요. 그런데 마치 이게 추미애 장관이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모르쇠 작전, 이것과 비슷하다는 여론입니다. 이에 그때 부장판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부부끼리 대화를 안 하는 것이냐? 조국 씨는 청문회 준비하는 빌딩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증인 얘기에 따른다면 조국 씨와 피고인 정 교수는 아무 대화를 안 한 거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고 있는데요. 새로운 의혹들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 씨는 집에 가서 당연히 이 피고인 정 교수에게, 이 부인에게 확인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이렇게 따끔한 지적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이러한 사태가 지금 추미애 부부, 이 조국 부부가 마치 같다는 비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네티즌 반응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겁니다. 그 정도 대화 안 하면 위장결혼이니? 라는 이런 비난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그럼 전화가 없는 거냐? 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2개 댓글 위에 있는 거 제가 재밌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주말 부부라서 통화를 못한다면 해외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연락을 할까요? 내가 아는 사람의 남편은 해외 근무인데도 하루에 한 번은 꼭 한다. 근데 그럼 국내보다 해외가 가까운가? 라는 비판을 하고 있고, 아니면 한쪽이 새살림을 차렸나? 라는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인데 왜 물어보지 못했을까라는 의구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2번째 댓글입니다. 나는 주말 부부다. 근데 자식이 아파서 집에 있는데 아들이 태극기 부대 소속인가 보네요. 아무리 나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자식이 마음이야, 자식을 대하는 마음이야 어느 부모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는 얘기는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라는 이러한 일침까지 가해주고 있고요. 그땐 여당 대표로서 너무 바쁘니까 보좌관을 시켜서 일 처리를 했다라는 이 자연스러운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소설 쓰고 있는 건가? 라며 추미애 장관의 소설 쓰신의 발언까지 언급하면서 이렇게 나도 아들 둘을 군대 보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어디서 소설을 쓰고 있냐라는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이 탈영 의혹, 이제 수사가 점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현모 씨, 당시 카투샤 당직 사병 현모 씨에게 6번 마크를 단 대위가 찾아와서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바로 이 6번 마크를 단 대위를 찾아냈습니다. 자, 6번 마크의 대위 검찰에 나와서 본인이 한 짓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과 통화를 3차례 이상 한 것으로 드러난 이 A 대위가 바로 2017년 6월 25일 당직 사병 현모 씨를 찾아가서 추미애 아들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백일화에 드러난 겁니다. 상당히 이제 민주당, 추미애 곤혹스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은 지금 이 당직 사병 이 현모 씨, 양심 선언을 한 이 공익 제보자 현모 씨에 대해서 단독범이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심지어 추미애 아들 변호사는 이 당직 사병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현모 씨의 말이 사실로 드러나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날 6월 25일 현모 씨에게, 당직 사병에게 휴가 처리를 지시한 이 A 대위가 추미애 장관 보좌관 B 씨와 통화를 한 기록도 서울 동부지검은 찾아냈습니다. 왜 이럽니까? 서울 동부지검이 추미애 아들 수사 지금 부실 수사를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건가요? 아무튼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추미애 아들의 이 탈영 의혹, 상당히 추미애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된 사람은 추미애 아들뿐만 아닙니다. 추미애 장관 본인도 고발당했습니다. 자, 이 2사람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검찰에 따르면 A 대위는 지난 주말 참고인 조사에서 이 추미애 아들의 휴가 미복귀 당일인 2017년 6월 25일 점호때인 오후 9시가 지난 시점에 보좌관 B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서씨 부대를 찾아가 휴가 처리를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시인했습니다. 양심선언을 한 겁니다. 그간 이 추미애 보좌관 B 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은 있지만 직접 찾아가 휴가 처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A 대위가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진술이 뒤집힌 겁니다. 여기에는 통화 기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제보자 현 씨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사실을 점호를 통해서 인지했고 서 씨에게 복귀를 종용하는 전화를 걸었는데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줄 알았더니 안 돌아왔고 갑자기 어떤 대위가 와서 휴가 처리가 됐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 씨는 당시 6번 마크가 달린 군복이라는 인상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A 대위가 속한 지역대 본부는 6번 인사사령부 직할로 6번 마크가 달린 군복을 입습니다. 모든 정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이 당직 사병 현 씨가 거짓말을 한다고 반박해온 추미애 아들 측 그리고 민주당의 주장은 이제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제 뭐라고 할 겁니까? 이런 가짜뉴스를 유포한 이 민주당 집단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입만 열면 가짜뉴스를 엄단하라, 처벌하라.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가짜뉴스를 유포했습니다. 이 인간들 다 감방에 쳐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신 있게 당직 사병 현모 씨를 몰아붙이고 거짓말이고 단독범이라고 밀어붙였는지 이거 전부 다 고소고발해가지고 처벌받게 해야 됩니다. 뭐 감옥까지는 안 가겠지만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아무튼 국민일보가 훌륭한 단독 기사를 썼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문제의 6번 마크 대위를 찾아냈습니다.